네, 안녕하세요. 저 엔비디아의 함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일은 여기 엣지, 또 인베디드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로 보면, 플랫폼으로 보면 제스,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그거를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미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도 좀 그렇고 해서 조금 빈자리가 보이는데 조금만 계시면 다 찰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 한 100분 정도 모이면 엄청난 열기가 있겠죠. 조금 추우시더라도 참으시고, 지난주가 설이었죠. 설, 우리 최대의 명절 설. 올해가 흑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덕담을 하자면은 항상 여러분의 건강 하나, 또 이쪽에는 여러분들의 일들의 건승,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눈이 어른어른거리네요. 하도 가까이 있으니까. 요게 지난 3년간 여기 많은 분들 참석을 하셨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던 우리의 그 미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1월 정도부터 저희가 마스크 막 쓰기 시작을 했죠. 그때 조금 쉬다가 2020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거의 저희가 매 3개월, 매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미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이제 이렇게 약간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런 새로운 프로덕트와 새로운 또 플랫폼 이런 게 나오는 거를 계속 어나운스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20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는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 뭐 엔비디아의 강점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뭐 그런 딥스트림이라든가 IVA 뭐 이런 영상 쪽, 비전 AI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한 10월 이후로부터는 이제 올인이라는 게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로보틱에 좀 포커스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되게 아이작 SDK 또 아이작 시뮬레이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다음에 일부 옴니버스 우리 메타버스의 그 엔비디아 플랫폼이죠. 옴니버스를 위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후반부터는 올인이 실질적으로 릴리즈가 되겠다. 해서 현재 이제 올인의 모든 프로덕트 라인이 지난번 GTC에서 모두 다 어나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희가 이런 엣지를 할 때 로보틱, IVA 또 이런 인베디드 엣지 분야에서 우리가 또 하나 좋은 리더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해 전 세계적으로 100만이 넘는 디벨로퍼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덕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렇게 JB어 계열에서 올인 계열로 변했다. 그리고 제팩은 계속 뭐 분기별로 적어도 6개월 단위로서는 계속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딥스트림과 아이작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됐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한번 2022년도 이제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 엣지 관점, 엣지 AI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한번 도표로 봤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되면 여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좀 여기 제가 이렇게 세 개 해놓은 것이 이게 이제 스마트 로봇, 그 다음에 스탠세스 그러니까 합성 데이터 그리고 엣지 AI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정점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을 만났다. 앞으로 발전하겠구나. 언제까지? 적어도 한 5년까지는 얘가 창궐하겠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가트너 리서치 페이퍼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의 솔루션이 결국은 이제 빠른 그 데이터의 그 디스트리뷰션과 레이턴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을 이제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우리 뭐 데이터 센터를 통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엣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이제 키 파인딩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의 이제 엣지의 솔루션과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실 때 대부분 현재까지는 오늘날까지는 보통 현업, 그 비즈니스 쪽에서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안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각 CTO나 CIO 쪽으로 몰려오면서
이제 통합하면서 엣지를 관리하겠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뭐 efficiency, 효율성과 결국은 코스트를 절감한다는 데 이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전략적인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한 3년 뒤, 3년 안에 한 50%의 이 엔터프라이즈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가 아닌 엣지에서 바로 생성되고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라는 큰 가정이 있어요. 무지막지하게 큰 진짜 하나의 가정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모든 컴퓨터는 옛날 뭐 IBM 때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전부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거기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엣지에서 데이터를 에콰이어링하고 이거를 거기서 프로세싱하고 판단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거를 좀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엣지 컴퓨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보통 이제 딥러닝을 포함한 그 머신러닝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AI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엣지 AI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한 2027년까지는 거의 한 3분의 2 수준까지는 다 적용이 될 거다. 엣지 디바이스에 엣지 솔루션으로 다 적용이 될 거다. 현재는 얼마냐? 현재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뭐 우리 보면 다 밭이네요. 엣지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쪽에 지금 잘 안 보이 여기 계신 분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라고 유명한 사이트죠. 여기서 이제 그 우리의 토탈 어드레버스블 마켓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AI 그 마켓이 작년에 얼마였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이 좀 내려왔으니까 한 6조쯤 되는 것 같아요. 6조. 엣지 AI 적용한 게. 근데 이제 한 9년, 10년 뒤에는 이게 한 850조, 거의 900조까지 이제 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연간 그 CAGR 그 평균 그 성장률이 20%뭐 조금 좀 저기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 보수적이 아니라 그 뭐죠? 공격적으로 보실 때는 거의 3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조에 가까운 그 시장이 계속 우리 그 성장에 따라서 갈 것이다. 예, 그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인더스트리 4.0은 벌써 한 6, 7년 전에 텀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결국 적용하는 방점이 어디냐? 그게 결국은 엣지. 좀 더 얘기를 하면 far 엣지에서 이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 IoT 디바이스들과 같이 맞물려서 결국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또 GPU가 리마커블하게 이제 계속 성장을 주도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 바로 3D 그래픽 처리라든가 레이턴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전력당 퍼포먼스입니다. 결국 우리가 엣지를 적용을 할 때는 이 와트당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뭐 인테이시 됐든 뭐 믹스 프리시전 뭐 적용하든 전부 다 그런 것으로서 좀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리딩하면서 GPU가 리딩하면서 엣지 분야를 이제 키워갈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티컬 인더스트리로 봐서는 이제 가장 크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죠. 제조 분야 크고요. 그 이후에 우리 IVA라든가 ITS, 뭐 CCTV를 활용한 그런 부분이 공급으로 다 이제 성장을 한다. 리테일도 상당히 큽니다. 뭐 헬스케어도 있죠. 그런 버티컬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엣지 마켓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놔두고요. 뭐 여기도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쓴지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지금 AI도 많이 지금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엣지 스마트 디바이스 쪽에서 지금 말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시큐리티, 서베일런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류를 위해서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화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그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엣지 투 클라우드 개념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엣지 이 AI가 같이 클라우드의 한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할 거다 하는 부분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한 5개로 한번 정리를 저희가 이거는 저희 엔비디아 본사에서 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가 결국 올해 엣지 AI를 적용한 트렌드가 될 거다. 첫 번째, 높은 수익률 ROI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AI를 또 적용했을 때 사례에 집중, 그 사례를 보면서 집중을 할 거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이제 집중적 투자를 할 것이고, 뭐 안타깝게도 아직 뭐 100%는 아니고요. AI 사용하는데 한 3분의 1 우리가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추산컨대,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설치하는 그 부분도 한 40%좀 넘는 현재 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결국 올해 화두는 이 사람과 저희 로봇가 되겠죠. 로봇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스마트 장치, IoT 장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협업이 이제 일어나는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그 사람과 그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 혹은 로봇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80% 이상이 매일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가 크게 는다. 맥도날드 많이 가보실 거예요. 맥도날드 가면 지금 키오스크에서 이거 하시죠, 이거. 네? 저 이거 하는데 저도 IT 30년 했는데 아직도 이거 오더하려면 중학생 못 쫓아가요. 네,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말만 하고 표정만 줘도 서로 교감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내가 나는 이런 빵에 양파 빼고 후추 더 뿌려서 뭐 다이어트 콕으로 줘. 하면 그게 그 자체가 오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얘기하는 것이 인간과 기계의 이제 협업이 되는 가장 근간이라고 봅니다. 뭐 AI가 다 아시지만 뭡니까 결국은 인간이가 육감, 우리 뭐 보고 듣고 이런 거를 다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특히 그 음성, 컨버세이셔널 AI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요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전을 위한 AI의 사용 사례가 적용 사례가 늘어갈 것이다. 결국 이제 산업 환경에서 이거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 뭐 사후약방문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그 사람 그 집 망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미리 예측을 하고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는 엣지 AI의 적용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끝난 거 뭐 데이터 수집해 보이 뭐 나중에 트레이닝 할 때만 좀 쓰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그리고 또 우리 설비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다운타임을 셧다운 타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례가 될 것이다. 또 그다음에 IT 업계를 봐서는 이 엣지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좀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보안팀에 조치를 통보할 수 있는 보안 모델 이런 것도 엣지에서 처리가 되면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디지털 트윈을 연결을 한다. 쭉 우리가 메타버스 관점에서 이거를 가상세계와 물리세계를 연결을 이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 리얼월드에 적용을 함으로써 정말 효과를 얻고 뭐 하나 예를 들을까요? 이런 우리가 여기가 이제 생산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그러면 사람이 다쳐야지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 가서 그 진짜 데이터를 만들려면 사람이 가서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해서 잘 만들어야 정확한 트레이닝 모델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미세 조정을 했을 때 정확한 우리가 그 AI 모델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사람 가뜩이나 우리 인구 줄고 있는데 나만 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가상현실 이런 걸 통해서 리얼 포토리스틱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가상적으로. 근데 그게 거의 99% 100% 리얼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결국은 우리 물리적 세계로 넘어와서 바로 적용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를 근간으로 한 이제 엔비디아로 보면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서
디지털 트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보틱의 아이작 시뮬레이터나 뭐 SDG, 뭐 합성 데이터 만든 리플리케이터 많이 지난번 지지난번 미더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옴니버스라는 이 하나의 플랫폼의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데 상당한 그 마켓의 성장의 요인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엣지 AI에 뭐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고 그다음에 인ference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오토메이션까지 가는 이 오토메이션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인더스트리 4.0에서 하면은 항상 얘기를 하죠. 스마트 팩토리. 그 수준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여기가 이제 정점이라고 하면은 뭐 중간쯤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엣지 AI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부터 관리, 프로세스, 그다음에 인ferencing 하고 이거를 자동화까지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이제 장점, 엣지 AI를 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리얼타임에 대한 그 인텔리전스 그거를 가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밴드위드스에 대한 것을 현격히 줄인다. 지금 각 기업에서 우리 그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비용 사실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서부터 내려와서 이게 각각의 그 엣지, 파이까지 내려가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밴드위드스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IT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가 이제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세 번째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아까 전장에 보셨듯이 자동화였죠. 자동화를 통해서 결국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이제 다운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그 밸류, 그 장점을 가져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할 때 문제가 여러 가지 많겠죠. 걸림돌들이 많겠죠. 처음으로 보시면 175 제타바이트 하면 뭐 제타 하시면은 상상이 되시죠? 얼마큼 많은 양의 데이터인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이거 리얼타임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뭐 자율주행으로 봐서 사람 치고 나서 얘가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인식할 때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빌리티. 저거는 얼마큼 우리가 전력을 저전력으로 활용을 해서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고 그리고 폼팩터, 그러니까 그 크기죠. 폼팩터 자체도 얼마큼 컴팩트하냐. 이것도 하나 챌린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좋은 AI 모델, 로봇을 만들었는데 하나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뭐 100개고 1000개고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풀빵 찍듯이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물리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거기에 관련된 그 에코 시스템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충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이렇게 뭐 공장이면 공장, 아니면 사업장이면 사업장, 뭐 상점이면 상점 많이 배포가 돼 있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배포하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뭐 가장 쉬운 게 펌웨어 업데이트한다. 일일이 가서 하나씩 찾아가서 하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피처를 적용을 해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챌린저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예시로 보면 이제 앞에 데 따라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엣지 AI를 구별하는 그 비전적으로 하나 예시를 들은 거고요. 여기 제일 왼쪽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트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고 이런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통해서 이 타오란 그 엔비디아의 타오란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트랜스퍼 러닝이라든가 미세 조정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정합성을 올리는 거죠. 정합성 AI의 모델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빌드하게 됩니다. 이때 빌드할 때 이거를 전부 날 코딩을 한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제 이런 영상 비전 쪽을 위해서는 그 딥스트림, 로보틱을 위해서는 아이작이에요. 그래서 뭐 로보틱도 똑같아요. 요 사이클은 AI를 디벨롭하는 사이클은 대신 요 SDK를 딥스트림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아이작 SDK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로보틱과 크게 IVA
비전 쪽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라이톤 서버라든가 텐서 RT를 통해서 인페런스 그 부분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플리트 커맨드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관리 배포 이제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면서 또 어떤 클라우드와 계속 이제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피처를 전부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다 이런 아까 그 5가지의 파틀력을 하는 거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는 이제 정하셔야죠. 하드웨어 뭐 제슨으로 할 거냐. 왜 제슨 믿어보니까 제슨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얼마큼 이게 효율적이고 폼팩터와 전력을 덜 먹고 내가 원하는 성능을 내느냐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이제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엣지 AI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가지 그 프레임워크예요. 가장 이제 우리가 엣지 AI 그거를 인베디드나 엣지 AI를 하는 그래서 딥스트림은 잘 아실 거예요. 계속 한 2년 전에 계속 우리가 미더 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비전을 위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으로 디코드부터 인코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아이작 ROS라는 거는 결국은 아이작 SDK인데 로보틱을 위한 그런 뭐 빌드서부터 디벨롭 그다음에 데이터서부터 시뮬레이션하고 로봇을 이거를 디벨롭하고 디플로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SDK가 아이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리바라고 혹시 이제 좀 관심 있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리바가 저기 컨버세이셔널 AI를 위한 SDK입니다. 엔비디아에. 그래서 우리가 인페런스 했을 때 얼마큼 소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제슨 미러에서 터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제가 설명드리고 가면은 제가 아까 5가지가 트렌드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인간과 기계가 협업을 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기계랑 이제 그 얘기를 그 말을 섞어야 돼요. 저희가 말을 섞으려면 뭔가가 돼야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로봇 자체는 이제 구동부나 인지부 자체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사람과 이 로봇과 만났을 때는 어떠한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음성 합성법, 그죠? 그러니까 ASR 뭐 그다음에 TTS, 그다음에 자연어를 이해하는 Natural Language 뭐 Understanding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 로봇이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매우 정확한 음성 AI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엔비디아가 만든 게 바로 이 리바란 컨버세이셔널 AI 그 플랫폼, 즉 SDK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보면 GPU 클라우드 뭐 이런 데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다운 받겠죠. 뭐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타워 트리킷으로 넘기면은 얘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나 미세 조정 같은 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정확성이 뭐 예를 들면 90%였다 갑자기 97%, 8%까지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쓸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보면 ASR이라든가 TTS, 그다음에 LLM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인데 저거는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생산 현장에 갔는데 왜 필요하지? 로봇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 사실은 초보자가 가서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키오스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그래서 요즘은 뭐 옛날처럼 뭐 선임자가 데려가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인력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로봇가 와서 옆에 와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간과 기계가 휴먼 라이크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뭐 저 놀이동산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뭐 세븐일레븐, 뭐 GS, 뭐 마트 뭐 이런데 마트, 뭐 리테일 스토어, 백화점 다 적용이 되죠. 생산 현장, 의료 현장도 더 그러겠죠. 그렇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저희가 저런 비디오나 오디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기계와 사람이 소통하는 은하철도 999라는 거 혹시 제가 너무 옛날 걸 얘기하나요? 모르시는구나. 아시는 분 여기서 보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가상 인간들이 나오고 로봇이죠. 소통을 하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온 토탈 리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한 25년, 30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AI 적용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봇 택시도 있었죠. 그다음에 혹시 보신 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예, 뭐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CES 지난 1월 초에 있었죠. 예,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제 이런 특히 이제 아이작 로보틱을 위한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에 대한 그 어세스를 관리하는 요 로봇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리플리케이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나 타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란 아이작심, 그다음에 ROS 그 우리 생태계 커뮤니티와 서로 할 수 있고 GPU를 정말 활용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작 ROS,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키옵티라고는 그 로지스틱스, 우리 로지스틱스 이렇게 뭐 패스도 찾아가고 웨어하우스에서 그런 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QOP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요거를 가지고 상당히 메이저한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를 쭉 보니까 아이작심 2022.2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가 지원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리얼 월드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지원하게끔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게 CES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웨어하우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부분,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부분, 그런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양한 어셋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다음 아이작짐에서의 강화 학습 이제 기능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아이작 코텍스 기능이 있어서 콜라보레이티브 로보틱 프로그래밍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QOPT 아까 제가 말씀 로지스틱스 관련된 그 라이브러리와 아이작심이 통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새로운 릴리즈는 ROS2 버전에서는 이제 그 험블하고 또 OS라고 해서 윈도우스까지 이제 리눅스 아니고 지원한다는 게 이번에 큰 업데이트로 CES에서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1년간 제슨 나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의 개발자 키트였는데 단종 상황에까지 이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2달 전에. 그래서 다시 이제 나노 디벨로퍼 킷이 컴백했다. 그런 어나운스가 한 달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관심 있으신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 제슨 오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어베일러블한 거는 AGX 오린 32기가와 오린 NX 16기가고요. 이것을 잘 원활하게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팩 5.1이 어젯밤에 릴리즈가 됐습니다. 어젯밤에. 이게 이제 오늘 아침 10시 버전의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 저렇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뒤에는 모든 올인에 대한 그 나노급까지 전부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팩 소프트웨어 로드맵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제팩 5.1이 결국은 이제 제너럴 어베일러블티 이제 출시가 되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올인 모듈을 이제 이뮬레이션 기능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팅이라든가 스토리지 또 메모리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됩니다. 즉 이제 뭐 부팅 같은 경우도 커널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제 뭐 3월, 5월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요거는 아직 이제 명확치는 않지만 한 7일, 8월 정도면 이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우분투 22.04가 서포트되는 제팩 6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